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준동사의 마지막 파트 분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근데 분사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준동사의 용법들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벌스예요. 버브얼스 준동사의 용법, 그쵸? 쓰임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준동사는 다른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동사의 어떤 성격, 특징을 가지고 다른 품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다른 품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준동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준동사의 종류에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일단 명사처럼 쓰여진다 그렇죠. 명사처럼 쓰여진다. 그 다음에 형용사처럼 쓰여진다. 그 다음에 부사처럼 쓰여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명사처럼 쓰여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동격의 역할을 하고, 형용사처럼 쓰여진다는 것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한정적 기능이나 보어 상태 설명의 서술적 기능. 그 다음에 부사처럼 쓰인다는 얘기는 modify, 수식어구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투부정사는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부정사는 명사처럼 쓰여요. 명사의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의 역할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의 ing는 명사처럼 쓰이면 우리는 동명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형용사처럼 쓰이면 현재분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겠죠. 현재분사, 동명사와 현재분사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우리가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일단 정리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때 명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비교를 해야겠죠. 비교를 해야겠죠. 앞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한 거 복습하시면 되고, 현재분사예요. 자, 현재분사 그러면 우리는 뭐도 있죠? 과거분사도 있는 거죠. 과거분사, 과거분사가 있습니다. 현재분사는 동사 원형의 ing 형태의 형용사죠. 무슨 의미를 갖는? 진행과 능동의 의미를, 진행,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고요. 과거분사는 규칙 변화에서 동사 원형의 ed 형태를 갖는 완료와 수동의 의미의 형용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동의 의미의 형용사라는 거. 그래서 동사 원형의 ing는 명사로 쓰이면 동명사, 형용사로 쓰이면 즉 한정과 서술적 기능을 하게 되면 현재분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분사는 동사 원형의 ing 형태로 진행과 능동, 과거분사는 동사 원형의 ed 형태로 완료와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예문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유닛 1 첫 번째 시간에는 한정적 기능이요. 한정적 기능. 이거 말고도 뭐 있어요? 서술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서술적 용법이에요. 분사의 한정적 용법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용법을 우리는 형용사의 한정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앞에서 수식하는 것을 전치수식 또는 전위수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전위수식, 전치수식. 그리고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를 후치수식 또는 후위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위수식, 후위수식이에요. 그래서 수식어구의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죠. 형용사가 앞에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해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명사가 앞에서 수식해주는 경우를 우리는 전위수식, 기본이죠. 그 다음에 뒤에서 수식하는 것을 후위수식, 둘 중에 하나겠죠. 후위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전위수식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위수식. 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형용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 혼자서 수식할 때 우리는 전위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후위수식이 될 경우에는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body로 끝나는 명사, one으로 끝나는 명사를 형용사가 수식해 줄 때는 후위수식. 그 다음에 그 명사를 수식해 주는데 누가? 그 형용사가 수식어구를 동반하고 있어요. modifier. 수식어구를 동반하고 있다면 후위수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얘네들을 뭐라고 해요? 그냥 긴 형용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긴 형용사.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천천히 순서적으로 봐야겠죠. 순서적으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전위수식, 전치수식이에요. 어떻다고 그랬어요? 형용사 플러스 명사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형용사가 혼자서 수식해 줄 때. 그러면서 현재 분사 동사 원형의 ing는 무슨 의미? 진행과 능동의 의미.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의 ed 형태의 과거 분사는 완료와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로서 명사를 앞에서 수식한다 라고 하죠. 첫 번째 의문 1번과 2번을 묶어볼게요. Look at the falling leaves outside the window. Look at 보세요. 보아라. 뭘 보아라? 더 플러스 관사죠. 나뭇잎을 보아라. 그렇죠? Outside the window. 창문 밖에서 falling leaves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을 보아라. 즉 여기서 뭐야? 진행의 의미로 쓰이죠.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을 보아라. 2번이에요. You ought to wake up fallen leaves in autumn. ought 투부정사 형태의 wake up. 뭐 하래요? 긁어 모아야. 무엇을요? leaves, 나뭇잎을 in autumn, 가을에. 그때 이때 fall는 과거분사로서 leaves를 수식해 주면서 무슨 의미예요? 완료의 의미죠. 떨어져 버린 나뭇잎이요. 얘는 떨어지고 있는, 아직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얘는 완료의 의미여서 떨어져 버린. 그래서 바닥에 있는 나뭇잎을 긁어 모아라 그래요. 그래서 The falling leaves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을 보아라. 떨어져 버린 나뭇잎을 치워야 한다. 그렇죠. 이번에도 3번과 4번에 drown이라는 동사로 만들어진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예요. 3번에 A drowning man will catch at a straw. Will catch at a straw. 이때 straw가 지푸라기죠. 그래서 이때 drawing이 어맨을 수식해주면서 얘는 진행의 의미예요. 즉 물에 빠져있는이죠. 빠져있는 남자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다. 그렇죠. 반면에 4번 예문에 A drowned body was found가 동사에 on the shore. 해변가에서 발견되었대요. 무엇이? 빠져버린. 즉 익사한이죠. 완료의 의미예요. 완료해. 그래서 얘는 빠져버린, 즉 익사한 시체죠. 익사한 시체가 해변가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드로우닝. 5번과 6번이에요. That boy was rescued 구출되었어요. From 무엇으로부터? A burning house. 그래서 burning의 ing고요. 6번에 A burnt child dreads fire 그래요. dreads가 동사가 되면서 어린아이는 불을 무서워한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burning house예요. 얘도 진행의 의미죠. 진행. 그래서 불타고 있는, 그렇죠? 불타고 있는, 하고 있는 진행의 의미예요. 불이 붙어 있는 집에서 그 소녀는 구출되었다. 그렇고요. 6번에 얘는 완료의 의미겠죠. 완료. 한번 불에 대인, 아이는 불을 무서워한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 분사는 진행과 능동의 의미, 과거 분사는 완료와 수동의 의미. 1번과 2번, 3과 4번은 똑같은 동사로 만들어진 거. fall이라는 동사로 만들어진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drown이라는 동사로 만드는 물에 빠지다라는 동사죠. 그 다음에 burn, 타다라는 동사로 만들어진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번이에요. 후위수식. 자, 후위수식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명사 플러스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데 보통 그 형용사는 그 뒤에 modifier, 수식어구의 동반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주는데 그 형용사는 다른 수식어구의 수식을 받는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냥 헷갈려 하지 않으시려면요. 이때 이 명사와 형용사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집어넣어 버리시면 훨씬 더 편해요. 여기에 뭐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거나 해석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이 예문도 역시 7번과 8번 묶을 거고요. 9번과 10번 묶을 거고요. 11, 12 묶을 거고요. 13, 14 비교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번. He was reading a book written in French. He was reading. 그는 읽고 있대요. 무엇을요? 책을 읽고 있답니다. 무엇? In French. 프랑스어로 쓰여진 책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뭐예요? 수동관계죠. 이렇게 돼서 여기에는 which was가 빠져있다고 보시면 돼요. which was가 빠져있다고 보시면 얘 뭐예요? BPP 형태의 수동태죠. 수동태. 수동이에요. 프랑스어로 쓰여진. 그렇죠. 8번이요. Don't disturb the boy. Don't disturb 뭐야? 방해하지 말아요. The boy 소년을 writing a letter 편지를 쓰고 있는 소년이죠. 따라서 여기에서도 뭘 쓰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여기에 who is를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요? is writing. 그래서 얘는 뭐예요? 현재 진행형에서 현재 진행형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7번과 8번은 write라는 쓰다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과 10번이에요. The picture hidden in the archive for 40 years was found. 그래서 그 그림이 주어겠죠? was found 발견되었대요. 동사의 수동태네요. 40년 동안 in the archives 기록 보관소에서 hidden 감추어진 그림이 발견되었다 그래요. 따라서 이 문장도 역시 여기에 뭐 빠져 있어요? which was가 빠져 있는 거죠. which was. 그래서 BPP 형태의 수동태죠. BPP 형태의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빠져 있으면서 이때 hidden이라는 과거 분사가 수동의 의미로 the picture를 수식해 준 거죠. 10번. The police found. 그 경찰관이 발견했어요. 그 남자를 hiding drug in his stomach. 그의 뱃속에 위장 속에요. 무엇을 마약을 숨기고 있는 남자를 찾아내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모순 관계가 더 어맨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면서 능동관계를 쓰고 있는 거죠. 진행과 능동의 의미. 진행과 능동의 의미. 여기서는 진행의 의미예요. 왜요?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who was를 집어넣어 버리시면 여기에 뭐예요? 비동사 ing의 진행형이죠. 과거 진행형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자, 이번에는 11번. The car repaired by the mechanic is not mine. is not mine. 내 것이 아니랍니다. 뭐가요? The car, 그 자동차가.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무슨 자동차예요? repaired by the mechanic. 그 기술공에 의해서 수리되어지고 있는 자동차는 내 것이 아니래요. 즉 얘도 역시 수동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에 뭐 빠져 있어요? which was가 생략되어 있어서 BPP 형태의 수동태죠. BPP 형태의 수동태예요. was repaired 수동태. 12번. Do you know 너 그 남자 알아? do you know the blacksmith? 그 대장장이를 아나요? 당신은 repairing disabled tool 하면서 blacksmith를 수식해주면서 얘도 역시 진행의 의미죠. 진행의 의미예요. disabled tool이 고장난 도구를 수리하고 있는 그 대장장이를 아나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이때도 역시 뭐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 who is가 빠져 있겠죠.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is, ing의 현재 진행형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빠져 있으면서 진행의 의미를 나타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V'이 되겠죠. 그럼 the blacksmith가 S'. disabled tool이 O'이 되면서 능동관계가 주어 동사 목적어의 관계가 성립을 하게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의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진행과 능동, 과거 분사는 완료와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13번과 14번이요. 13번과 14번 같은 경우는 과거 분사 뒤에 뭐가 나와요? 전치사가 나오는 경우인데,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devote라는 동사는 devote A2 플러스 B 형태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 devote devote 헌신시키다예요. 무엇을? A를 어디에다가? to B에다가 헌신시키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devote 동사의 목적어 to 전치사 구형태에서 이때 얘가 주어로 나가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BPP 형태의 과거분사, BPP 형태의 과거분사가 되어지고 그 뒤에 to B가 나와요. locate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시키다라는 뜻의 locate A to B예요. 그래서 A를 B에다 위치시키다 라는 뜻이 되죠. locate A to B. 그래서 얘도 역시 A를 주어로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be located in이겠죠? in B예요. in B. 그래서 여기에 in이 나오는 거죠. 여기 to 아니고요. 여기 to 아니고요. in B가 되죠. 그래서 B 안에다 A를 놓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서 이때 목적어인 A가 주어로 나가면서 과거분사가 되는 형태죠. 따라서 13번에 he joined a society. 그는 합류했대요. 함께했대요. 사회에. 어떤 사회요? devoted to studying history. 역사를 연구하는데 헌신되어지는 어떤 그 학회에 가입하였다 그러죠. 따라서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which was요. which was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BPP 형태의 수동태에 to가 나왔다는 거죠. to가. 14번이에요. She stayed. 그녀는 머물렀어요. at the hotel. 호텔에 머물러져 있는데 we located in the heart of the city. 그 도시의 심장에, 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호텔에 머물렀다 그러죠. 따라서 여기에서도 뭐 빠져 있어요? which was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얘가 뭐예요? be located in이죠. be located in. 이런 식으로 해서 타동사일 경우에 전치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조심하시면 돼요.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라이팅 드릴 해볼게요. 라이팅 드릴 여러분들은 잠시 멈춰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라이팅 드릴 from words 단어에서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from chun크를 통해 through chunk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묶어가면서 to a sentence 문장으로 나아가세요. 1번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지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하면서 부정명령문이죠. 아이를 목적어겠네요. 아기는 아기인데 어디에서요? 자고 있고요. 자고 있긴 자고 있는데 침대에서 자고 있답니다. 그쵸? 따라서 써볼게요. 시작. 깨우지 마세요. Don't wake up. 무엇을? The baby. 그 아이를 깨우지 마세요. 아이는 아이인데 뭐예요? 자고 있어요. sleeping. 자고 있긴 자고 있는데 어디에서 자고 있어요? on the bed.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지 마라. Don't wake up. 동사의 the baby가 목적어. 그래서 sleeping이 baby를 수식해주면서 on the bed는 sleeping을 수식해주죠. 이거 이렇게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The sleeping baby on the bed야. on the bed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언뜻 보면 이거 맞을 것 같거든요. the baby 아이예요. 자고 있는 아이. 어디에서? on the baby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이. 언뜻 생각하면 이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과거에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능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이는 아이인데 무슨 아이? 자고 있고 자고 있긴 자고 있는데 어디에서 자요? 침대에서 자요. 수식 구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빠져 있다? 여기에 뭐가 빠져 있다? who is가 빠져 있다라는 거. 자, 넥스트 2번이죠? 2번. 부상당한 병사들은 근처의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오타가 난 게 여기에 제시되어진 단어에 to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야? 부상당한 두 병사들은 근처의 병원으로 옮겨졌대요. 그래서 주어는 뭐가 돼요? 부상당한 그 병사들이 옮겨졌다. 동사의 수동태겠죠. 어디에? 근처 병원으로. 따라서 쓸게요. the 두 명의 wounded soldiers가 어떻게 됐대요? 옮겨졌대요. were taken 어디에? 근처의 병원으로 near by hospital 그랬죠. 그래서 부상당한 군인이에요. 뭐예요? 수동의 의미인 거죠. 수동의 의미. 그래서 wounded라는 과거분사를 썼어요. 그래서 were taken 옮겨졌어. 어디에? to a nearby hospital 근처 병원으로 그랬습니다. 자, 3번 그 고고학자는 주어겠죠. 발견하였습니다. 무엇을요? 집을 발견했어요. 근데 집은 집인데 무슨 집이에요? 만들어진 집이에요.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언제 만들어졌어요? 기원전 1000년경에 만들어졌답니다. 따라서 이때 기원전에서부터 만들어진까지가 집을 수식해주는 구조가 되겠죠? 써볼게요. The archaeologist The archaeologist가 뭐 했대요? 발견했대요. found 무엇을? a house 집을이죠. 집은 집인데 어떻게 해요? 만들어진 집이네요. built in 언제? 기원전 1000년경에 그랬어요. 그래서 around 뭐뭐경에 무엇이 1000 before Chris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 archaeologist 주어가 되겠고 found 동사 a house가 목적어 built는 과거 분사로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in around 끝까지 밑줄에 전치사 구 따라서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which was가 빠져 있는 거죠. which was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특히 이것이 좀 잘 되어 있는 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구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for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구분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였죠? drawn 빠지다. 그래서 짝을 지어갖고 1번과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11, 12.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리해 볼게요. 동사 원형이 ing, 현재 분사야. 분사는 분명히 뭐다? 형용사다라는 거예요. 형용사.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한다? 한정과 서술의 기능을 한다.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 보호의 상태 설명이 되는 서술적 기능하는 형용사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분사에는 뭐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어떤 거? 동사 원형의 ing의 현재 분사. 현재 분사 무슨 의미? 진행과 능동의 의미의 형용사. 능동의 의미의 형용사. 동사 원형의 ed 형태 과거 분사 완료와 수동의 의미의 형용사. 수동의 의미의 형용사. 이때 우리 한정적 기능일 때 명사의 수식어구의 위치. 그래서 형용사, 현재분사나 과거분사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 주는데 앞에서 수식할 것이냐 뒤에서 수식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예문을 통해서 익혀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닛 2 서술적 용법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